생성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줬더니 진짜 유화 같은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꽃이 전경으로 나올 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오늘 하루 기록을 적어준다거나 간단한 편지를 적어주면 너무 귀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저는 지금 이촌 한강공원에 나와 있어요. 채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 아이폰 출사 콘텐츠를 오랜만에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영상 화질도 되게 좋게 보여드리고 더 다양한 촬영들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구도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 마치고 보정 단계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도비에서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신기능으로 추가되었거나 혹은 베타 버전 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신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근처가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용산에도 되게 갈 데가 많고 스팟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볼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또 대리로 여행을 즐기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글동글한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윗부분을 살펴보니까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은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제가 이걸 담아내면은 저만 담을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있는 좀 줌을 활용해서 이런 구조물들 그리고 새를 중점으로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새가 날아갈 때도 촬영을 급하게 해주고, 이렇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캡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또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새가 격자선에 위치하게끔 촬영을 해주고, 하늘 여백이 많이 나오게 해서 좀 하늘이라는 피사체랑 새라는 피사체가 잘 어울리잖아요. 촬영하면 연관성이 있고 괜찮은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이랑 새를 또 다르게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쭈그려 앉으면 이 원형이라는 피사체가 좀 더 광활하고 위압적으로 보일 것 같고, 저 원 뒤에 있는 피사체, 불필요한 피사체들이 좀 많이 날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원 구조물이 위에서 아래로 작아지고 있잖아요. 시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흘러가다 보면은 새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사진이 되게 구조적으로 재밌는 사진일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한강이라는 장소를 되게 좋아해요.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도심이기 때문에 되게 빽빽한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 속에 이런 강이 있다는 게 되게 낭만이 있고, 한강에 오자마자 그 강 냄새도 나고 물멍도 할 수 있고 약간 강바람 불어서 시원한 느낌도 있다는 게 되게 낭만적인 장소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촬영하기 되게 어려운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막 습하고 귀찮으니까 촬영을 안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확실히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사진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빛이 많이 쨍해가지고 그림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피사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이나 나무들이 제일 푸릇푸릇하고 생기 있을 때잖아요. 그런 식물들을 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도 분명히 그런 에너지가 담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한강으로 내려가는 길목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원근법 때문에 이 길이 가까이에 있는 길은 넓어 보이고 멀리 있는 길은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에 있어서 리드라인이라고 느껴져요. 사진을 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좀 주인공 피사체에 집중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라인 같은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시선을 쭉 가다 보면은 멋있는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뒤에 예쁜 다리도 있어서 이게 좋은 피사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망원으로 촬영을 해서 멀리에 있는 강도 배경 압축 효과 때문에 좀 크게 보이게끔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이 길을 따라서 시선이 머무르게 되고, 그랬더니 가까운데 멋있는 나무가 있고 중간 정도 중경에 강이 있고 원경에 예쁜 다리랑 산이 있어서 멋있는 사진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른 사진, 풀들이 주는 푸릇함이랑 강이 주는 푸릇함들이 많은 사진, 그리고 하늘까지 주는 푸릇함이 많은 사진이 저한테는 좀 심신의 안정을 주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인화해서 붙여놓으면 되게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숲길처럼 쭉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망원으로 당겨가지고 주변에 좀 불필요한 피사체들을 날려주고 그리고 제가 저기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셀프로 남기면 꽤 인생샷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각대 이용해가지고 셀프로 한번 사진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평기를 보면은 수직이 좀 안 맞거든요. 여기 바닥이 조금 경사가 져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는 여기 수평기를 봐가지고 이 원 중앙에 최대한 이 기포가 오게끔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점점 많이 맞아지고 있네요. 저 그래서 이 수평기 기능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수평이 맞았다고 나왔고 5배로 당겨서 구도를 좀 대충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혼자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 사람이 지나가는 거 어디쯤 지나갈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올지 구도를 미리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두 번째 나무, 첫 번째, 두 번째 나무 정도에 지나갈 때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고, 네, 이제 저분이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까 촬영에 들어갈 건데, 제가 영상에서 리모컨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애플워치가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가를 걷다가 주황색 모자를 쓰고 한강에서 낚시하는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랑 그리고 초록색이 메인이 되는 한강이라는 공간에서 주황색 모자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 피사체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컬러적인 포인트 피사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담고 싶은데 저는 이 앞에 있는 꽃들이 지금 계절을 잘 나타내는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꽃들이 나오면 최소한 봄이거나 여름 정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꽃을 전경에 담아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경에 피사체를 배치해주면 이 부분이 좀 흐려지잖아요. 이 흐려지는 효과가 이게 메인 피사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브 피사체로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경을 잘 활용하는 촬영법에 요새 좀 빠져 있어요. 일단 핸드폰을 좀 거꾸로 돌려서 조금 더 이 전경 피사체가 잘 나오게 해주고요. 더 주황색 모자 쓰신 분을 꾹 눌러서 초점을 고정시켜 주기로 하겠습니다. 주황색 모자 쓰신 분이 가운데 오게끔 해주고 꽃이 전경으로 나올 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 촬영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곳으로 넘어왔어요. 여기가 박물관이기는 한데 출사지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유명한 사진 작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역광 실루엣을 활용한 그림자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되게 건축적인 미가 있고 그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좀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는 출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스팟에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할 거지만 저만의 시선으로도 사진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스팟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출사지로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서 그 사진을 따라해 본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촬영에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이 유명해지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따라해본 사진을 건진 뒤에 나만의 시선으로도 사진을 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셀프로 사진을 남기거나 친구분들의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저는 여기 서울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남산이라는 랜드마크가 같이 촬영되었으면 좋겠고, 마침 좋은 위치에 아이와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밑에 좀 찍히지 않았으면 하는 피사체가 있지만 일단 저 피사체가 사라지기 전에, 메인 피사체가 사라지기 전에 촬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 실루엣이 보이는 공간에 서서 제 실루엣이 나오게끔 셀프로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요. 근데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대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하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백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서 계신 분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아놓고 촬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게요. 혹시 어두운 부분에 노출을 잡아서 실루엣으로 촬영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도 고정해 둔 다음에 적절한 때에 가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구도를 잡아둔 뒤에 수평도 잘 맞춰주고,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잘 잡아주고 포즈 잡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오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2층이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은 제 생각엔 찍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 통유리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 구조적인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금 저기에 빛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그림자랑 저 나무가 같이 나오면 예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의자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해서 조금 휴식을 줄 수 있는 캄한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모서리 피사체가 없게도 한번 찍어주고요. 지금 저 통유리 앞에 사람이 서 계시는데, 통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숲 부분이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가로 라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가로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저분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도로 담은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할게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절로 멀어지면서 이렇게 리드라인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좁아지는 부분으로 시선이 집중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주인공 피사체가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이 숲뷰를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쪽을 촬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세로로도 촬영을 해서 이 세 개의 공간이 분리된 것처럼 보여주고, 지금 세 개의 공간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있죠. 이런 사진도 재밌는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동작대교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7시 10분 정도 됐는데, 오늘 해가 8시에 진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매번 영상에서 매직아워 시간이라는 시간을 설명해드리는데, 저도 그 시간대 그곳에 가서 제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멋있는 풍경 사진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매직아워 시간에 가까워지니까 노을도 되게 이쁘고, 이 동작대교 자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지금 지하철이 계속 시간 간격마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지하철이 지나갈 때를 이용해서 그걸 배경으로 한번 제 사진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적합한 구도부터 좀 잡아볼게요. 너무 낮은 위치에 있으면 요 안전막이 좀 사진에 방해되는 피사체가 될 것 같고, 최대한 높은 위치를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 차가 지하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해보면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차가 좀 순간 표착이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럴 경우에 라이브 포토로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기를 권해드리는데, 이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걸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라이트룸에 들어가서 캡처 모드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에도 숲1 개가 있는 카메라가 나오게 되는데, 구도를 한 요 정도에서 잡아주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약간 요 전등까지 같이 나오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마침 지나가니까 전철이 이렇게 순간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를 저는 한 6분의 1초로 더 느리게 해볼게요. 대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게 되면 손떨림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꼭 삼각대를 사용해야 되고, 서 있는 모델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작대교를 떠나기 전에 여기 스팟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기가 저는 되게 예뻐 보여요. 왜냐면은 빨간색 자동차 라이트들이 쭉 지나가는 게 담기고, 저기 풀 부분에 또 조명이 담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이트를 길게 장노출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룸에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ISO랑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해줄 거예요. 라이트룸에서 지금 최대한 느리게 해줄 수 있는 게 1초거든요. 왜 최대한 느리게 해주냐면,
지금 이게 차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은 조금만 느리게 해도 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차가 지금 거의 앞으로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느리게 해버리면은 이 동선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느리게 해서 이 동선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줄게. 라이트를 화면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촬영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해 촬영하는 이유는 셔터가 늘리는 순간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촬영 과정이 담긴 출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제가 보정을 다 마친 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사진이 나왔지? 촬영 과정에서는 있었던 피사체가 없어졌네? 혹은 생겼네? 혹은 비율이 좀 달라졌네? 이런 사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포토샵에는 생성형 채우기나 생성형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진들을 조금 더 좋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포토샵 베타 버전을 통해서 보정을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포토샵 베타 버전에서는 앞으로 추가될 포토샵 신기능들을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미지 생성이라는 기능이 베타 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예 빈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는, 새롭게 사진을 만들어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기능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혹은 기록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킨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제 데스크탑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포토샵 베타 버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가로로 찍다가 세로로도 좀 가까이에서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찍은 세로 사진인데, 이 사진도 좀 가로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집에 와서 결과물을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진의 기본적인 톤 보정이나 색감 보정을 해주고 가로로 비율을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수평 수직을 기울기로 조절해주면서 안 그래도 조금 좁은 사진에 더 조금 손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로 사진을 만들려면은 기존에는 자르기 툴을 눌러가지고 4: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위아래가 많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면은 뒤에 동작대교에 예쁜 다리도 많이 날아가고 하늘도 많이 날아가고 많이 클로즈업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 있는 생성형 확장을 이용해서 가로 사진으로 이 사진 한번 확장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자르기 툴을 누르면 위에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칸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7 영역이 있어요. 7 영역에서 생성형 확장을 꼭 눌러 주셔야 하고, 생성형 확장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거나 내가 원하는 비율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4:3 비율을 선호하기 때문에 4:3이라고 입력을 해서 가로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이 프레임 자체를 원하는 넓이로 넓혀주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격자선 정도의 메인 피사체가 위치하는 게 좋고, 시선이 향하는 방향에 공간을 비워주는 게 안정적인 구도에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저는 배경에 동작대교가 잘리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게 넓게 이 사진이 나오고, 시선 방향에 조금 공간이 비워주는 형식으로 구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빈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프롬프트 창이 생기는데, 이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작성하실 필요 없고 바로 생성을 누르면 AI가 이 빈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예측해서 자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그냥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넓혀줬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3가지 정도의 시안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버전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정도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다리 모양도 일그러지지 않게 잘 나왔고, 밑에 있는 다리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 사진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의 동작대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조금 공간이 애매하게 분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왼쪽에 조금 더 공간이 많고 오른쪽 공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애매하게 잘린 사진을 원하는 비율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자르기 툴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비율인 4:3 비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주고요. 제가 원하는 구도로 한번 자르기 핸들을 움직여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예 격자선 정도의 위치를 하고 이 동작대교랑 지나가는 지하철이 길게 나와서 훨씬 더 좀 멋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이 정도 구도를 설정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생성 버튼을 눌러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훨씬 더 제가 원하는 구도로 완성이 됐어요. 대신 다른 후보군들과 다르게 밑에 이런 흠집 같은 게 생겼어요. 이런 걸 지우고 싶으실 때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같은 걸로 지워줄 수도 있지만 이게 올가미 툴을 눌러서 원하는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타나는 생성형 채우기를 바로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프롬프터를 비우고 생성을 눌러주면 이 부분을 AI가 인식하고 자동으로 잘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채워주게 됐죠. 거의 완벽히 제가 원하는 대로 사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강공원에서 촬영했던 주황색 모자 쓰신 분 포인트 피사체 촬영을 보정해 보려고 합니다. 요런 숲풀 사이에 보면은 요런 작은 돌 같은 피사체들도 보이고 여기에 옆에 계신 분의 낚싯대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팟 복구 브러쉬로 지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풀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지워질 겁니다. 이런 거를 지우려면 꽤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데 저는 요새 이런 거 지울 때 아까 보여드렸던 AI 기능들을 너무 잘 활용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우고 싶은 피사체를 너무 섬세하게 선택할 필요 없이 올가미 툴로 간단하게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좀 작게 보이는 피사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한 다음에 원하는 피사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주고요. 프롬프터에는 아무런 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줄게요. 이 세 가지 후보군들을 다 눌러보시고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후보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을 누가 보겠어 라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 이상하면 이 사진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세 번째 후보군이 꽃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제일 이 배경에 잘 맞는 작업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가방 같아요. 이런 피사체도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이 부분도 올가미로 선택을 해주고 생성형 채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거의 완벽하게 이 부분을 지워줬죠.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낚싯대도 지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가미로 원하는 부분을 러프하게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나요? 이번에도 혹시 모르니까 세 가지 후보군을 모두 확인해보고 후보군을 고를 건데 전 첫 번째랑 세 번째 중에서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 꽃 부분에 풀 부분이 있고 없고를 확인해보니까 세 번째 사진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군더더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미묘한 차이로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우는 작업은 거의 모든 사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을 통제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피사체는 촬영할 수밖에 없고 정말 작은 피사체여서 내가 촬영할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데스크탑 모니터로 크게 확인을 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불필요한 피사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좀 해줄 예정인데 한번 보여드렸던 작업인 만큼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피사체를 주로 지우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과물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 AI가 얼만큼 일을 잘해주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필요한 피사체를 만드는 건 가능할까? 그리고 얼만큼 자연스럽게 해줄까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저를 촬영한 이 셀프 사진에 구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부분을 한번 만드는 걸 도전해볼게요. 네, 이렇게 사진을 열어줬고요. 구름이니까 요 지점에 구름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번에는 올가미 툴 말고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넓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생성형 채우기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에 저는 구름이라고 적어줄게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름을 입력하고 기다렸더니 정말 자연스러운 구름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구름이 가장 자연스럽고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 대체라는 기능은 기존에 있는 내가 찍어놓은 하늘 사진이나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하늘을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것의 차이는 AI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예를 들면 색온도라든지 하늘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색깔들 혹은 노출들 혹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하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샵 베타 버전에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신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 생성이라는 새로운 신기능을 활용해서 이날 하루를 조금 더 재미있고 특별하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토샵 베타 버전에서 새 파일을 눌러서 저는 편지지 사이즈 정도로 일단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저는 이미지 생성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빈 화면, 흰 화면을 띄우면 아래 이미지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이미지 생성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해주고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인생 내 것 같은 프레임, 네컷 프레임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날 하루를 이렇게 네컷 프레임으로 보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프롬프터에 이날 하루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입력을 해주려고 하는데, 하단부에 강과 다리, 나무 그림이 있는 흰색 여백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AI한테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까운 결과물들을 만들어줘 라고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콘텐츠 유형인데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사진에 가까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아트를 선택을 해주고 밑에 스타일에서 효과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까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를 선택해주기로 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쭉 살펴보시고 여러 개를 중첩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성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느낌에 가깝게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진들도 마음에 들지만 생성을 여러 번 눌러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물을 선택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찍어온 사진들의 도시적인 풍경들도 조금 있고 한강 다리 같은 다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어서 이 느낌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날 촬영했던 사진의 베스트 컷,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사진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맞춰봤고 하단부에 여유를 많이 준 이유는 여기에 뭔가를 적어둘 수 있겠다 싶어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편지지 템플릿을 선택을 했잖아요. 엽서처럼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만의 기록을 남겨줄 수도 있고, 커플분들은 내 애인과 찍은 사진 혹은 애인 사진을 이렇게 템플릿을, 귀여운 템플릿을 그날 하루하루에 맞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오늘 하루 기록을 적어준다거나 간단한 편지를 적어주면 너무 귀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지 생성을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포스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이나 작업실 같은 곳에 포스터를 걸어놓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포스터가 요새 안 보여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AI가 잘 작업을 해서 만들어준다면 내가 원하는 느낌을 잘 입력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포스터 템플릿을 선택해 주려고 합니다. 18인치 정도면 가로가 한 45, 46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고, 이렇게 빈 화면을 일단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단어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얻는 사진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예쁜 다리도 보이는 데다가 한강도 보여서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사진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고해서 단어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강과 나무, 예쁜 철교가 있는 유화 그림이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유화를 좋아해가지고 유화 느낌의 포스터를 걸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 유형은 아트를 선택해주고 아까랑 다르게 참조 이미지라는 걸 선택해서 추가를 해줄 건데, AI한테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제가 아까 촬영한 사진을 주려고 해요. 아까 제가 촬영했던 이 사진을 선택해서 참조 이미지로 주고, 효과는 단순하게만 선택을 해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줬더니 진짜 유화 같은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재밌고 신기한 거는 저 철교의 모양이 아까 제가 참조 이미지로 줬던 철교 모양이랑 되게 흡사하고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거든요. 단순히 어떤 철교의 그림을 봤을 때 이거 이쁘다 하는 거랑,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피사체를 그림으로 누군가 그려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인화해서 걸어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능은 어도비 구독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베타 버전 다운받으셔서, 혹은 앞으로 신기능이 정식으로 추가가 된다면 정식 버전에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뭐 영어를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죠. 한글로 입력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에서 6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제공하는 PSD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나만의 하루 기록 아트웍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업로드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벤트 응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카페라테를 전원 증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다이슨 에어랩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시험 삼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혹은 새롭게 기록하신 사진들로 이 이벤트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무료로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존 출사 영상에서 업그레이드된 출사 영상, 훨씬 더 다양한 촬영법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토샵에 새롭게 추가될 신기능 베타 버전을 통해서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미 포토샵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AI 활용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진들을 조금 더 좋은 사진으로 보정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만의 소중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기록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변주시켜서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